마크입니다.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정치에 대한 옳은 설명. 정치는 권력, 돈, 명예 등과 같은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활동이다.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스턴 교수가 얘기했죠.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이다. 구체적으로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 이외의 다양한 집단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희소가치 배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다. 다원론이죠. 넓은 의미죠. 집단 현상설입니다. 자, 국가 현상설이 아닌 집단 현상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면 돼요.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실현하는 행위이다. 정치가 도덕 원리를 실현하는 건 아니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치잖아요.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도 존재하지 않으냐, 아니죠? 집단현상설은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에도 존재한 거잖아요. 3번,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이다. 정답이죠. 그래서 이때 의사결정 과정이 이수동 교수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여기 수입, 여기 산출, 이게 뭐예요? 정책결정기구죠? 정책결정기구인데 공식적 정책결정기구만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환류. 이걸 제시한 이유가 바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정답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국가 및 통치기구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활동이다. 이건 국가현상설에 해당이 되죠. 2번 문제.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행사된 기본권 값은 땡땡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2년 동안 진행된 재판의 결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값은 재판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하였다. 형사보상 청구권이네요. 청구권적 기본권. 을은 공무원이 위법한 건설 허가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농사를 망치게 되었고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을은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했네. 국가배상 청구권. 둘 다 청구권이기 때문에 1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권리는 자유권이고요. 국가 성립 이전부터 인정되는 권리는 포괄적 권리이면서 절대적 권리이면서 영구불변의 천부인권에 해당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자유권, 평등권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2번과도 관계가 없고. 3번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 정답. 수단적이기 때문에 절차적 권리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선거권, 국민투표권, 이건 참정권에 해당이 돼요. 넘어갑니다. 밑줄 친 가로 응답한 사람들이 내세울 수 있는 근거로 가장 타당한 것. A국의 선거제도 개편 선호도 조사했는데 가가 뭐냐면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한다 이거네요. 근데 현재는 소선거구제죠. 이걸 유지한다. 이게 53.4로 가장 많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소선거구제인데 왜 중대선거구로 개편하자고 하는 걸까? 그건 소선거구제가 갖는 단점 때문이겠죠. 제가 소선거구제 특징 얘기할 때 제일 먼저 꼽았던 게 뭐였어요? 사표가 많다는 거죠. 사표, 죽음표, 낙선자에게 던져진 표가 많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무관심해지고 그 다음에 과대대표나 과소대표 같은 이런 치우침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1번 사표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를 주장하겠죠. 정답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 사람은 지역대표제보다는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사람일 거고요. 그 다음에 선거구를 작게 하여 선거비용을 줄여야 한다. 이건 소선거구제의 특징이고요.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아 전국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도 소선거구제의 특징입니다. 중대선거구는 군소정당이 유리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1번밖에 정답이 없고 4번 문제 밑줄 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값은 만 18세. 갑에게는 할아버지가 주신 2억 원 상당의 주택이 있고 값은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만 20세의 을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혼인신고까지 했으니까 이제 값은 성년 의제가 적용되겠죠. 병과 정은 모두 만 35세. 병에게는 그동안 회사 생활을 하며 모아둔 돈으로 마련한 2억 원 상당의 주택이 있고 혼인의사가 있는 병과 정은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대요. 사실혼 관계입니다. 사실혼 관계, 내연의 관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옳은 거 찾아볼까요? 1번 니은으로 인해, 니은이 뭐냐면 결혼식 올린 후 혼인신고 받았다. 니은으로 인해 값은 성년의제 아니죠. 결혼식 올렸다고 해서 성년의제가 되는 게 아니라 혼인신고함으로써 법률혼 관계가 성립되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성년이 되는 거예요. 1번 틀렸고요. 2번 디귿에도 불구하고 디귿이 혼인신고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기억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억이 할아버지가 물려준 2억 원 상당의 주택 이건 값의 소유죠. 부부 별산제가 원칙이죠. 그러니까 남편 재산 남편이 따로 관리하고 아내 재산 아내가 따로 관리하는 게 부부 별산제입니다. 근데 공동재산으로 소유권이 불분명할 때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겠죠. 언제? 이혼할 때. 이럴 때. 보통의 경우는 재산 분할 청구 행사하지 않죠. 일단 할아버지가 준 2억 원 상당의 주택은 갑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을은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 주장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지분도 주장할 수도 없어요. 따라서 2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이고요. 3번은 미음으로 인해 즉 결혼식 올렸고 부부 공동생활하는데 혼인신고 안 했다고 했잖아요. 미음으로 인해 정은 니을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니을? 2억 원 상당. 이것도 병이 회사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정은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장도 할 수가 없고요. 3번도 틀렸고 4번 비읍으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로 인해 병과 정 사이에는 상속권이 발생한다. 땡.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혼 관계에서만 상속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이를테면 일상가사 대리권. 이거 시험 문제 많이 언급되는 거죠. 일상가사 대리권 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어요? 정절의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에서도 공통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4번 마무리했고요. 5번으로 갈게요. 다음 사례의 갑과 을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갑을 폭행한 A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갑은 별도의 민사소송 거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치료비 배상받을 수 있죠. 이게 배상명령제도로 현재 우리나라 채택되어 있습니다.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겠네요. B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을을 치고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났다. 이로 인해 을은 6개월째 입원하고 있지만 B가 너무 가난하여 병원비를 배상받기가 불가능하대요. 그럼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국가 구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2번이네요.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또는 국가 구조제도 같은 말이에요.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2번 정답. 6번 옳은 설명 그러래요. 병구는 경찰관에게 공구를 던지고 강목을 휘두른 혐의로 체포. 병구는 구속 기소. 땡땡 지방법원 단독 판사네요. 단독부네요.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 이에 병구는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네요.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1심을 했으니까 항소심은 어디예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겠죠. 본원 합의. 그러면 상고심은 대법원이겠죠. 고등법원 안 거치겠네요. 이게 경미한 사건의 경우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볼게요.
기역 이후에는 구속 기소된 이후에 병구는 구속적부심 청구할 수 없죠. 구속적부심은 형사 피의자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이거 대신에 보석 신청은 가능하죠. 형사 피고인이기 때문에 보석 신청은 가능합니다. 1번 땡. 2번 니은에 의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니은에 의해 병구는 유죄로 추정된다. 이거 확정된 거 아니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됩니다. 무죄 추정이 원칙이니까 2번도 땡. 3번 디귿으로 인해 디귿이 석방, 집행유예로 석방된 거죠. 병구에게 형사부상 청구권 인정이 안 됩니다. 형사부상 청구권은 무죄로 확정 판결되었을 때. 아까 우리 문제 풀었지만 무죄로 확정 판결 났지만 새로운 증거로 유죄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형사보상 청구권 행사 못하는 거예요. 아까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로 아까 풀어봤었죠. 그 다음에 4번 니을은 니을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관할한다. 정답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이게 문제가 안 나왔다고요. 수능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수능에서 나왔는데 임용시험에 안 나왔다. 이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충주지원이나 청주지원 단독부에서 1심을 한 것은 2심은 청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간다는 거. 문제 두시고요. 7번 문제. 밑주친 설명으로 옳은 것. 땡땡시와 땡땡구는 행정구역을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주민투표, 기역이 주민투표, 니은이 주민소환, 디귿이 조례를 제정하고 청구. 이게 주민 발안이죠. 이거 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등장한 직접 민주제 요소입니다. 1번 기역은 주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맞죠? 주민투표, 주민의 의사를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민의 정치적 효용성, 효능감도 높아지겠죠. 1번 정답이네. 나머지 왜 틀렸는가 봅니다. 니은 주민 소환은 그러니까 청주시장 여러분이 뽑고 여러분이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죠. 니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신 있게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 아니죠. 주민들이 소신 있게 했다가 주민들이 반발하면 잘리거든. 그러니까 소신 있게 못해요. 2번 틀렸고. 3번에 기역은 간접민주정치 땡. 주민투표니까 직접민주제입니다.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주민 소환. 디귿도 마찬가지예요. 주민 발안. 이거 모두 직접민주제 요소입니다. 3번도 틀렸고. 4번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주민자치보다는 단체자치. 거꾸로 돼 있죠? 단체자치보다는 주민자치입니다. 단체자치는 뭐예요? 중앙정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지방자치를 수행해 나가는 게 이제 단체자치고, 주민자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바로 주민자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결합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다. 8번으로 갑니다.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가는 국제사회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국제사회 생활의 규범이 법으로 승인된 국제법, 관습법이죠. 국제관습법. 자, 가는 즉 국제관습법은 국제법의 다른 법원인 나와 달리 문서 형태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 나는 문서로 존재한다는 얘기네요. 그럼 나는 조약이겠지. 나는 조약. 국제사회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법으로 승인되고 준수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가는 국제관습법, 나는 조약이에요. 자, 옳은 거 골라야 됩니다. 1번 가의 예로는 외교관의 면책특권, 맞죠? 또 뭐 내정 불간섭이라든가 또 뭐가 있었어? 포로에 대한 인간적 대우,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2번 가는 국제관습법은 의회 승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우리나라에서 조약의 체결권은 국회가 아니라 체결 동의권이고 정부, 대통령에게 체결권이 있어요. 이건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죠.
4번. 가와 달리 나는, 즉 관습국과 달리 조약은 모든 국가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 땡. 조약은 체결국에만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국제관습법이나 법의 일반 원칙은 모든 국가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9번 문제. 다음은 어떤 자동차 회사의 경영 계획을 정리한 건데요. 옳은 걸 고르래요. 가번. 전기 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 비중을 높여간다. 이건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까? 왓의 문제죠. 왓. 그러니까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결정 문제. 이걸 자원 배분의 문제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1번에 보니까 바로 나왔네. 가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와 관련된 결정이다. 정답이잖아요. 나번을 보니까 해외 생산 시설의 50%를 5년 내에 국내로 이전한다. 이건 하우의 문제죠. 하우. 생산 방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방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효율성만 추구하면 돼요. 가번도 효율성만 추구하면 되고요. 그래서 2번. 나에서는 효율성보다 형평성이 아니라 효율성만 추구하면 되고. 다번. 생산성 향상을 위해 3년 내에 공장 자동화율을 70%까지 높인다. 이것도 하우네요. 하우. 생산 방법의 문제입니다. 3번. 다는 생산물의 선택과 결합 방법 땡. 생산 방법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라번.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유지한다. 임금을 올려준다. 소득 분배죠. 소득 분배 문제. 소득 분배 문제니까 소흠의 문제죠. 소흠. 라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가, 누가 소비하도록 할 것인가, 소득 분배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모두 중시됩니다. 10번 문제. 다음 사례에서 A에서 C제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A, B제는 서로 대체관계, 커피와 홍차 관계네요. A와 C제는 서로 보완관계, 그럼 커피와 설탕과의 관계네요. 대체관계, 보완관계. 그 다음에 D제는 A제, 커피의 원료. 근데 올해 D제의 시장에서 D제의 공급이 증가했대. 오라? D제의 공급이 증가하면 A제의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 하락하겠죠? A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B제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대체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자, 바로 문제로 봅시다. 옳은 걸 찾아야 돼요. A제의 수요는 증가한다. A제의 수요 증가해?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원료에 해당되는 D제의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A제의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수요가 아니라. 1번 틀렸고 2번. B제의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A제의 공급이 증가하니까 A제 가격은 하락하겠죠. A제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B제는 대체제니까 수요 감소하죠. 수요 감소하니까 판매 수입은 감소하겠죠. 2번도 틀렸고 3번. C제는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지금 C제는 설탕이죠. 그렇죠. 보완제 관계잖아요. 근데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지금 A제 가격이 어떻게 되죠? 하락하죠. 그럼 C제의 수요는 증가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지. 초과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4번. B제와 달리, 즉 홍차와 달리 C제, 설탕의 수요가 증가한다. 맞죠? A제, 커피 가격이 지금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설탕의 수요는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설탕의 수요는 증가. 맞잖아. 4번 정답. 이게 집중력 떨어지면 막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래요. 이게 대입을 시켜서 푸는 게 빨라요. 커피, 설탕, 커피, 홍차. 그다음에 뭐 커피의 공급이 원료가 증가했다. 원료가 증가하면 원료가 증가한 만큼 본재화의 공급도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풀어가면서 하면 됩니다. 11번으로 갈게요. 그림은 갑국과 을국의 소득세율 변경 계획. 옳은 걸 찾으라고 했네요. 갑국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율을 좀 줄여주고 부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이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유리하고 부자는 좀 세금 부담이 많으니까 늘어나겠죠.
그럼 정부의 세수는 어떻게 돼요? 재정 수입은? 가난한 사람이 세금 줄여봤자 얼마나 줄겠어요? 근데 부자한테 세율을 높이면 부자한테는 세금을 많이 걷잖아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확보되는 거지. 세금을 많이 걷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가난한 사람한테 유리하고 부자한테는 불리하면서 정부한테도 유리한 이러한 갑국의 형태고, 을국은 세율을 모두 낮춰줬는데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를 더 많이 낮춰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자한테 더 유리한 거죠. 부자한테는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럼 빈부격차가 더 커지겠죠. 을국의 경우에는.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거 찾아봅시다. 갑국 정부의 소득세 징수액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의 소득은 얼마 안 되거든요. 여기에서 세금을 조금 줄이는 것보다 부자의 소득은 많거든요. 여기서 세율을 올려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는 거, 이게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국 정부의 소득세 징수액은 증가한다, 이렇게 해야 맞고요. 2번, 을국 국민들의 소득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지겠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세율을 낮췄으니까. 그런데 부자 걸 더 많이 낮췄으니까 부자가 훨씬 유리하고, 이로 인해서 빈부격차는 더 악화되겠죠. 3번, 갑국에서는 을국과 달리 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부배 효과가 커진다. 맞잖아. 정답 3번입니다. 4번은 을국에서는 갑국과 달리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형평성이 낮아지죠. 오히려 부자한테 많이 걷어야 되는데 부자한테 많이 깎아줬으니까. 갑국이 오히려 형평성이, 세부담의 형평성이 갑국이 높죠. 12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표는 X제 생산의 수요량과 공급량, X제 시장에서 조만간 가와 나 변화 중 한 가지가 나타난대요. 두 가지 다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문제에서는 한 가지만 나타난대. 근데 가를 보니까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가 20%씩 감소하거나 또는 모든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20개씩 증가.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요량이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공급량이 증가해도 가격은 하락하죠. 공통점은 둘 다 어떤 경우든지 시장 가격은 하락하겠네요. 자, 그러면 표가 제시가 돼 있고, 자, 이제 1번부터 확인합니다. 가, 나의 경우 모두 X제 가격은 하락한다. 알아? 정답이잖아. 싱겁잖아. 1번 정답이야. 2번부터 볼 필요도 없죠. 자, 공부거리로. 나의 경우, 나니까 공급량이 20개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거 2번은 볼 필요도 없지만 만약에 정답이 1번이 아니라 4번으로 정답을 낼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가격이 8, 9, 10, 11, 12까지 돼 있고, 수요량, 공급량 230, 220, 210, 200, 190, 이게 10개씩 줄어들고 있네요. 공급량은 170, 180, 190, 200, 210. 그러니까 원래 가격은 어디서 결정이 돼요? 여기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2번 나의 경우라니까, 나의 경우는 공급량이 20개씩 증가하는 경우죠. 공급량이 190, 200, 210, 220, 230. 그러면 새로운 규정점은 어디예요? 여기네요. 새로운 규정점은 여기라고. 그럼 이때에 소비 지출액은 얼마죠? 210개가 거래됐으니까 2,100원이고, 여기는 200개에 11개니까 2,200인가요? 2,200이요.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줄어들었죠. 전체 지출액은 감소합니다. 얼마만큼 감소해요? 100원. 100원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가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네. 이거 다 지우고.
이제 가의 경우라고 되어 있죠. 가의 경우니까 수요량이 20개씩 감소하는 거예요. 20개씩 감소하니까 210, 200, 190, 180, 170 이렇게 되잖아. 그럼 새로운 균형점이 어디예요? 여기네. 똑같네, 아까랑. 그럼 이제 이때는 이제 뭘 물어봤어? 판매 수입. 뭐 판매 수입이나 가격 총 지출이나 같은 말이니까. 이때는 아까 대로 2,200원이 지출되고 기업의 수입인데 이때는 1,900원으로. 역시 줄어드네. 얼마 줄어들어요? 300원 줄어들잖아. 300원 줄어들어. 판매 수입은 변함없다가 아니라 300원 줄어들어요. 나와 달리 가의 경우에 X제의 판매량은 증가한다. 가는 수요량이 감소한 거죠. 수요량이 감소한 거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봐. 어떻게 해야 돼? 판매량이 둘 다 감소했잖아요. 아까 확인했던 거잖아. 둘 다 감소했어요. 달리가 아니라 둘 다 X제 판매량은 감소한다. 몇 개에서 몇 개로? 11개에서 10개로 감소하는 거예요. 봤잖아? 균형점이 오고 있잖아요. 균형점이. 그 다음에 13번으로 갈게요. 현재 각국의 경제 상황이 B점에 있을 때 국민 고통지수를 감소시키는 각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 수단으로 옳은 것. 근데 국민 고통지수를 우리가 교과서에서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국민 고통지수란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B점에서 국민 고통지수는 얼마예요? 4 더하기 2, 6이죠. A는 8이죠. C는 5죠. 그러면 고통지수를 감소시키려면 C로 가야겠죠. 그럼 C로 간다는 얘기는 물가는 낮추고 실업은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흡수하는 정책이 필요하네요. 그러면 시중에 돈이 없으니까 고용이 안 늘어나. 실업률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긴축 정책이에요? 확장 정책이에요? 긴축 정책을 찾으면 돼요. 긴축 정책. 그래서 정책 방향은 B에서 C로 가야 되니까 3번 아니면 4번입니다. 그리고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 정책이니까 세율은 인상하고 정부 지출은 줄여야 돼요. 그래서 3번밖에 없네. 이게 필립스 곡선이죠? 필립스 곡선. 뭐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14번. 다음 대화의 밑줄 친 환율 변동이 미칠 영향으로 옳은 것. 최근 원포달러 환율 변동으로 인해 국내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환율 변동으로 인해 국내 물가가 상승할 거래요. 그러면서 맞아. 환율 변동으로 수입 상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어요? 내리고 있어요? 오르고 있어요. 환율이 오르니까 수출이 잘 돼. 수출이 늘어나니까 달러가 많이 들어와.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국내 통화량도 늘어나. 국내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물가 오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환율이 오르니까 외국에서 1달러짜리 사오더라도 환율이 오른 만큼 우리나라 원화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입 가격이 상승하는 거라고.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1번. 외국인 국내 유학생이 감소할 것이다. 아니죠.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유학 가면 부담 가지.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유학 못 가요. 환율이 오르면. 그러니까 기러기 아빠들 쌍코피 터지는 게 환율이 오를 때라고. 1번 거꾸로 돼 있고요. 미국으로 여행 가는 내국인은 감소하겠지. 유학이나 여행이나 이게 부담이 늘어나니까. 2번도 거꾸로 돼 있고요. 3번. 원화로 환산한 달러 표시 부채가 감소할 것이다. 원화로 환산한 달러 표시 부채는 증가하죠. 1,000원일 때 1,000원인데 2,000원일 때 2,000원으로 증가하잖아요. 환율이 오른 만큼 부채 증가. 그러면 4번이 정답이겠네. 월급을 원화로 받는 외국 근로자
달리 월급을 달러로 받는 외국 근로자가 유리하겠지. 환율이 오르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원화보다는 달러로 받아야 환차익이 발생하죠. 넘어갑니다. 15번. 밑줄 친 설명 옳은 것 찾으래요. 이집트 나일강 유역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 중에 하나였다. 기억. 매년 여름 몬순비가 내려 나일강이 범람. 자연현상. 토사층이 침전. 자연현상. 선사시대부터 사람 나오면 사회현상. 밀과 보리 경작. 사람이 경작하니까 사회현상. 그 다음에 미음. 상이집트의 왕이 나일강. 왕이 나오니까 사회현상. 그래서 기역, 니은만 자연현상이고요. 니은, 디귿, 미음은 사회현상이에요. 이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죠. 1번. 기역과 같은 현상은, 즉 자연현상은 디귿, 사회현상과 달리 특수성을 띈다. 땡. 특수성은 사회현상에서만 나타나요. 2번. 기역과 같은 현상은, 즉 자연현상은 리을, 사회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에 따른다. 정답. 자연현상은 확실성, 사회현상은 확률의 원리였잖아요. 니은과 같은 현상, 자연현상은 리을, 미음, 사회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 땡. 자연현상은 몰 가치적, 사회현상은 가치 함축적. 디귿, 사회현상, 리을, 미음, 사회현상 둘 다 같죠? 달리 보편성이 아니라 세 가지 모두 다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가져요. 16. 자료를 통해 설명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땡땡 기업, 땡땡 부서 직원들은 사내 사진 동아리에 가입해서, 자, 지금 사내 사진 동아리니까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로서의 비공식 조직이 나왔네. 카메라를 다루는 방법도 배우고 단체로 야외 사진 촬영 나가기도 했다. 땡땡 부서 직원들은 서로의 사진에 대해 격의 없이 품평을 하면서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업무에 있어서도 부장님이나 과장님과 의견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로 변화되었다고 말한다. 지금 자발적 결사체 중에 비공식 조직의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오래 못 가요. 나중에는 상하관계가 깨져가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하여튼 이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을 여기에 지금 소개해놨어요. 역기능은 아직 안 나와 있고. 자, 1번. 공식 조직에서는 규약과 절차가 강조된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자료와는 무관한 이야기고요. 공식 조직은 의사결정 권한의 분산이 필요하다. 이것도 제시된 글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요. 공식 조직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비공식 조직에 관한 순기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3번도 땡이고요. 비공식 조직을 통해 공식 조직의 긴장감이 완화될 수 있다는 순기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답 4번입니다. 17번. 다음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 5가지 중에 뭐가 있을까요? 옳은 것 찾으래요. 학교 교육제도에서 45년 이전에는 학년 초가 4월이었고, 일본이 지금 그렇잖아요. 45년 이후에는 5년 동안은 학년 초가 9월이었다. 이 미 군정하에서 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배할 때는 4월이었고, 그 양키들이 지배할 때 미 군정하에서 9월이었고, 그 다음에 50년에는 6월이 학년 초였다가 51년부터 3월이 학년 초가 되었다. 변동성이죠? 변동성. 2009년 국토해양부가 보행자의 자축통행 원칙을 지금 우측통행으로 바뀌었죠. 처음에 헷갈렸다고. 지금은 다 적응하고 있더라고요. 자, 문화의 속성 중 변동성입니다. 1번, 문화는 상징을 통해 다음 세대에 전승된다. 이건 학습성이죠. 2번, 문화는 세대를 거치면서 복잡하고 다양해진다. 복잡성, 복잡하면서 다양해진다.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세대를 거치면서, 축적성, 이렇게 봐도 되겠네. 변동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3번, 문화의 구체적인 양상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이게 바로 변동성이죠. 고정불변이 아니다. 정답. 3번.
문화는 선천적이보다 후천적 학습성이죠. 후천적 학습성. 18번. 그림은 사회 집단을 세 가지로 분류한 건데 옳은 걸 고르래요. 세 가지는 동호회, 친족, 회사. 자, 동호회, 친족, 회사. 동호회는 친목단체. 친족은 공동사회잖아요. 공동사회. 그 다음에 회사는 이익사회. 이익사회 중에서는 이제 공식 조직으로 가야겠죠. 자, ABC를 분석해 봅시다. 인간의 본질적인 의지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는가? 예 하면 친족이에요. A가 친족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공동의 목표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였는가? 예 하면 동호회고 아니요 하면 회사겠죠. 그러면 A가 친족, B가 동호회, C가 회사. 그러면 이제 문제 풀 수 있겠죠. 옳은 거 찾아야 돼요. A와 B는 모두 결합의지 땡. 결합 자체가 목적이고 폐쇄적인 건 친족 A밖에 없습니다. 2번. A는 C와 달리 A. 친족은 회사와 달리 인간관계가 수단적이고 목표적이다. 거꾸로 되어 있네요. 회사는 친족과 달리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3번. B는 동호회는 C 회사에 비해 사회 구성원의 다원화된 욕구 충족에 적합하다. 맞죠? 회사 내 뭐 테니스 모임, 축구 모임, 등산 모임, 꽃꽂이 모임 다양하잖아요. 3번 정답. 4번은 왜 틀렸을까요? C는 회사는 A 친족과 달리 공동의 신념 및 관습을 바탕으로 결합되었다. 거꾸로 돼 있죠? 넘어갑니다. 19번. 가에서 라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참여관찰법 네 가지의 공통점. 1차 자료입니다. 1차 자료. 2차 자료로는 문헌연구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질문지법하고 실험법이 양적 자료이기 때문에 표준화나 구조화가 되어 있고요.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은 질적 자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표준화나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합한 자료 수집인가? 예, 하나 있죠? 이게 참여관찰법입니다. 그러니까 라가 참여관찰법이야. 이제 확인하면서 갑시다. 가나다라가 있는데 라가 참여관찰법 확인됐어요.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주로 질적 연구 방법에서 활용되는 자료 수집인가? 얘가 두 개 있는데 가가 얘죠. 그럼 가가 뭐야? 가가 이제 면접법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양적 자료 수집 방법이기 때문에 표준화 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인데 오른쪽 연구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해가지고 다가 주관 개입이 가장 적네요. 주관 개입이 가장 적은 건 실험법이죠. 실험법은 주관이 개입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질문지법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가 실험법이에요. 다가 실험법. 그러면 나가 질문지법. 이 분석이 되어야 이 문제가 풀려요. 자, 그러면 옳은 거 찾아봅니다. 가는 면접법은 나 질문지법에 비해 소수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이네. 질문지법은 가장 많은 대량의 자료를 수집할 때, 대량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때 유리한 거죠. 정답이 너무 싱겁게 끝났어요. 1번 정답이에요. 나머지 공부거리.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가장 비경제적인 것은 참여관찰법이에요. 참여관찰법이니까 라입니다. 라. 그 다음에 전수조사가 일반적이다. 아닙니다. 다가 뭐였어요? 실험법이니까 전수조사 할 수가 없어요. 질문지법도 마찬가지예요. 전수조사보다는 표본조사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표본조사 할 때는 항상 표본의 대표성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라는 참여관찰법은 다 실험법에 비해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거꾸로 돼 있지. 실험법이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하기 어렵잖아요. 실험법은 사람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20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인 A와 을국의 사회보장제도인 B의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AB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게 AB 제도 시행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소득을 자기가 모두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가처분 소득이나 똑같죠? 그런데 A 제도, 이거 이제 갑국에서 실시했고, 보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일정한 소득을 정부가 주었죠? 이게 시혜적 복지죠. 그런데 B제도, 을국에서 시행한 B제도를 보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가처분 소득도 없죠? 일 안 하니까 안 주죠? 일하니까 소득이 갑자기 확 늘어나죠? 일한 만큼 정부에서 더 보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생산적 복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은 공공부조예요. 공공부조인데 A제도는 시혜적 복지야. 이걸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 이렇게 그리면 시혜적 복지죠. 그러니까 소득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만큼 줘. 소득이 좀 늘어나. 그럼 좀 줄여. 그러니까 결국은 가처분 소득은 똑같네. 가처분 소득, 이거 소득이야. 그러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소득이 없을 때 가장 많이 주고 소득이 늘어날 때 줄인단 말이에요. 보조금을. 그러면 가처분 소득은 일정 구간, 이 구간까지는 일정하겠지. 그러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 준단 말이에요. 안 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늘어나겠지. 이걸 뭐라고 해요? 시혜적 복지.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일을 안 해요. 일 좀 했더니 보조금 줄이네? 아이씨, 그럼 나 일 안 하고 차라리 많이 받아먹을 거야. 이게 이제 문제점이 복지병이란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생산적 복지고, 영국에서 출발하죠? 제3의 길. 지금 우리나라도 혜택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3단계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러셔도 있다. 그러니까 일 안 해? 안 줘. 일해? 그러면 네가 일한 만큼 많이 벌었어? 그럼 그만큼 도와줄게. 그 다음에 일정 구간에는 똑같이 줘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산적 복지.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안 줘. 안 줘. 그러다가 일을 하니까 한 만큼 더 줘. 한 만큼 더 줘. 10만 원 벌었어? 그럼 국가에서 10만 원. 20만 원 벌었어? 국가에서 20만 원. 이런 식으로 주니까 소득이 급상승한단 말이에요. 급상승해. 그 다음부터 똑같이 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생산적 복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혜적 복지고, 이게 생산적 복지인데 그래프만 달리 해가지고 출제한 거라고. 오케이? 아직 우리 시험에서 이 그래프가 시험 문제 안 냈다고. 언제 나올지 몰라요. 언제 나올지 몰라.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까? A 제도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 지금 이게 공공부조예요. 공공부조니까 100% 세금 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건 사회보험이지. 그렇죠?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 내고 불우의 재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 받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바로 수익자 비용 부담의 원칙인데, 이건 사회보험입니다. 1번 땡. 2번에 B 제도는 절대적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의 해소를 목적으로 한, 아니죠.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거잖아요. 2번도 틀렸고. 그러니까 A 제도는 B 제도는 전부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3번. A, B 제도는 모두 선별적 복지 이념보다 보편적 복지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만을 도와주는 거니까 이건 선별적 복지지. 공공부조는 전 국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별적 복지는, 보편적 복지는 사회보험밖에 없어요. 사회보험이 보편적 복지고,
공공부조나 사회 서비스는 전부 선별적 복지란 말이에요. 3번도 틀렸고. 4번. A, B 제도의 시행으로, 즉 시혜적 복지나 생산적 복지와 같은 이런 공공부조의 시행으로 전체 가처분 소득 중 수혜자가 아닌 국민, 그러니까 세금 내는 사람이죠. 수혜자는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고 수혜자가 아닌 국민은 세금 내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열받지. 가처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그렇지. 세금으로 뜯기니까 가처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겠지.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4번만 맞는 것으로 정답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찍 끝내줬어요. 예.